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7일, 28일 IPO를 진행하는 아스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스플로는 반도체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가스 공급원을 시공해주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시공을 하지만 이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되는 피팅, 밸브 레귤레이터, 튜브, 파이프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언뜻 들어봤을 때는 크게 매력적인 사업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반도체 라인 쪽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하고 파이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파이프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고퀄리티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아스플로는 그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장기간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 분석을 이제 사진으로 잠깐 보자면, 튜브 파이프, 파이프 안에 보시면 굉장히 거울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내부에 이물질 같은 게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튜브 파이프, 필터, 디퓨저, 피팅, 밸브 레귤레이터,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까지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반도체 쪽에 가스 공급이 되어지는 라인에 전 과정에 들어가는 부품을 연구 개발이 가능하고, 그리고 생산도 가능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토탈 솔루션까지 해줄 수 있는 기업이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랑 15년 이상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아스플로가 설립이 되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하고 2005년도, 2006년도에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A사하고도 2018년도부터 이제 등록을 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IPO가 진행된 다음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다각화해서 매출을 증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플로 같은 경우 아까 얘기 드렸듯이 R&D 역량, 연구개발이나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요. 과거에 일본 제품들을 수입해 가지고 이런 라인들에 많이 적용을 했는데, 정부 과제 같은 것들을 수행하면서 그것들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하였고, 아스플로의 국산화를 통한 국내 국산화 제품 시장 점유율을 2025년도까지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산화가 많이 될 경우에 아스플로의 매출이 현재보다 크게 증가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매출들의 대부분이 그 가스라인 시공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률 같은 경우에 약 9%에서 11% 정도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뭐 이때 당시 영업이익률보다 조금 더 점핑된 걸로 봐서는 뭐 회계상에 뭔가 다른 이슈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2019년도에 9%의 영업이익률, 그리고 2%가 모자란 7%의 순이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2021년도 전반기 때 기준으로는 1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고, 여기에서도 약 2% 정도가 빠지는 9%의 단기 순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이익률로 봤을 때는 확실히 요 시공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쪽에서는 크게 남는 게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공하는 쪽에서 시장보다 장비 그리고 모듈 시장 쪽이 훨씬 더 크고 영업이익률이 더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비 시장하고 모듈 시장 쪽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모듈 시장 쪽에서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간 거래했던 주요 고객들이 삼성전자는 17년째, SK하이닉스는 16년째 거래를 하고 있고요. 삼성물산, CKD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고, 여기 A사랑 4년째 거래하고 있는 게 아까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하고요. 정확하게 발표된 거는 없지만 글로벌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아마 A사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커짐에 따라 국내 매출뿐만이 아니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매출이 증가하면서 같이 성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납품 이력을 통해서 이거는 확정된 거는 아닌데 ASML을 고객사로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는 어떻게 보면 소문일 뿐인 거지만 기관들 수요 예측이 이렇게까지 높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못 했거든요. 근데 기관들이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서 2020년도 넘어갈 때 공장을 이전하면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약 생산 캐파를 2배 이상 증설을 했기 때문에 2021년도, 202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성장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플로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27일, 28일 IPO가 진행이 되고요. 환불일은 9월 30일, 상장일은 10월 7일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아스플로도 외국계 증권사가 같이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아쉬운 점인데 일반 투자자에게 청약되는 주식수가 18만 1,500주입니다. 그래서 균등 비례배정 물량이 각각 9만 750주인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청약을 진행했을 때 개인들이 가장 많은 비중으로 참여를 하는 증권사가 바로 미래에셋증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균등 배정, 비례 배정 물량이 굉장히 낮아서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비례를 참여하든 균등만 참여를 하든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PER 산출을 사용을 했고 공모가 밴드 19,000원에서 22,000원이었는데 상단을 초과한 25,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이 42.74%로 굉장히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1111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공모가 기준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의 총 금액은 475억으로 굉장히 적고 상승이 되었든 하락이 되었든 꽤나 큰 변동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공모가가 25,000원인데 장외가가 38 커뮤니케이션 기준으로 28,000원, 증권플러스 기준으로 35,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기관 경쟁률은 2143대 1로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좋은 성적에 비해서 의무보유하게 신청 비율은 12.09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보여줬고요. 미래에셋증권 청약수 수료 2,000원이 있고 환매 청구권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장외가 시가총액은 증권플러스 기준 35,000원으로 봤을 때 1,556억이고요. 2021년도 추정순이익을 2021년도 전반기 곱하기 2에서 52억 100만원으로 이제 책정을 했는데 사실 2021년도 전반기보다 후반기 때 조금 더 매출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PER을 봤을 때 공모가 기준 21.36, 장외가 기준 29.9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기업을 분석해 봤을 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현재 비교 기업들의 평균 PER은 21.11이었고 비교 기업들의 해당 업종 평균 PER을 보니까 UST라고 이제 철강 쪽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으로는 PER이 10.28 그리고 기계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60.61로 요것도 조금 편차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굳이 따지자면은 시공 쪽이니까 기계로 보기는 조금 애매하죠. 하지만 앞으로 기계랑 그리고 모듈 쪽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해당 PER을 적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 청약은 하나, 제19호 스펙, 원준, CU테크가 일정이 겹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시설과 채무 상환 그리고 운영 자금으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주주 구성에서 사실 주의할 점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대 주주 보호 예수 기간은 1년 그리고 1년 6개월로 27.27이 있고요.
이거는 최대 주주인 강두홍 씨의 54.54% 지분을 반반 나눠서 보호 예수를 걸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12.09인데 실제로 뭐 38 커뮤니케이션이나 IPO 스탁에는 발표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오차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계 증권사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기서 곱하기 3에서 4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약간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의무 보유 확약이 확정 물량이 30%만 딱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30% 후반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 의무 보유 확약이 30%가 넘어가면 많이 줄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 물량에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8.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물량의 30% 정도 빠져봤자 3%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요 40% 이상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한 4배까지 간다라고 가정해가 48% 정도 된다고 치면은 그때는 한 37에서 38% 정도의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될 것 같고, 이 수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상장일날 유통 물량의 비율이 굉장히 부담되는 수치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40% 정도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존 주주의 물량의 30.86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30%라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 전체 상장일날 유통되는 전체 물량의 75%가 기존 주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상장일날 이 물량들이 매도되기 시작하면은 순간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이 물량들 137만 주 정도가 소화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에게 배정된 물량이 보통 한 20% 정도는 되는데 11.88%라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거 수요 예측 결과고 실제로 상단 초과된 수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중간값과 하단도 있기는 했지만 뭐 한 건 한 건이라서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확약 수량을 보시면은 7억 4,200만 주 정도가 들어왔는데 요 앞에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요거를 합산을 해서 이 수치로 나누면은 아까 12.09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확약 신청 비율이 12.09로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시 청약되는 종목들 4개를 다시 보여드리는 거고요. 하나 스펙은 청약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CU테크는 월요일날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준하고 아스플로만 딱 봤을 때는 사실 그 수요 예측 결과만 봤을 때는 아스플로가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지만 현재 성장성이나 기관 수요 예측 결과로 봤을 때는 아스플로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쉬운 점은 원준하고 아스플로 둘 다 기존 주주 물량이 상장일날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두 개가 비교했을 때 위험도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승이 났을 때 아스플로어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하지만 둘 다 균등 배정, 비례 배정 물량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 들어갈지는 경쟁률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비슷한 값이면은 그래도 아스플로우가 조금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어드리면 사업 아이템으로 봤을 때는 테마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적용 업종이 반도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테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업이익률이 저조한 시공에서 이익률이 좋고 시장이 더 큰 장비 모듈 사업으로 확장 예정이며 특히 모듈 분야에서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A사와 거래가 있으며 반도체 시장이 커짐과 함께 해당 부분에 대한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추가로 ASML까지 고객사를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는 소문이긴 하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까지도 기대감을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 기준으로는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IPO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균등 비례배정 물량이 각각 9만 750주인점, 개인 청약자가 늘 가장 많고 의대 등급으로 청약이 가능한 미래에셋증권에서 주관한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균등 한주 그리고 비례배정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속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상승률로 봤을 때는 중복 청약이 진행되는 원준이나 CU테크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드를 투자를 했을 때 활용이 되는 부분에서 봤을 때 효율성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원준과 동일하거나 아니면은 아스플로가 조금 진짜 미세하게 높다라고 하면은 아스플로 쪽으로 들어가 보는 게 맞고, 차이가 크다면 원준에 비례 청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거는 일단 CU테크는 논외로 두고 두 개 종목만 비교를 했는 거고요. CU테크 같은 경우에는 원준이나 아스플로보다 하루 늦게 청약이 진행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동시간대의 경쟁률을 딱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준이나 아스플로 쪽에 자금이 많이 몰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CU테크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나중에 균등만 놓고 CU테크에 비례 청약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약간은 이제 개인적인 뇌피셜에 의한 선택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업종 관련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수요 예측 결과까지 반영한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월요일날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참고하셔서 최대한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